70세 이후 어지럼증과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 노년층이 무시해서는 안 될 7가지 경고 신호. 리처드 박사 70세 이후에 어지럼증, 현기증, 불안정함 또는 걷는 동안 자신감 저하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많은 노인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리처드 박사의 글에서는 혈압 변화, 탈수, 약물 부작용, 뇌 질환, 혈액순환 장애, 신경 관련 문제, 혈당 변동, 그리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노화 관련 변화를 포함하여 노인의 어지럼증 및 균형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을 설명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노인들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7가지 경고 신호와 70세 이후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어지럼증인 이유와 균형 감각, 시력, 신경, 근육,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받들 안정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단한 일상 습관밭 어지럼증이 심할 경우 의학적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과 이동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전략. 많은 노인들이 가끔씩 느끼는 어지럼증을 단지 노화 때문이라고 치부하지만 실제 원인을 이해하면 사소한 증상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균형 감각에 어려움을 겪거나 잦은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경우 이 정보는 신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활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영상은 노년층과 그 가족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과학 기반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 배우자,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노인의 건강, 이동성, 혈액순환, 균형 감각 및 건강한 노화에 관한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박사, 밥 교육 참고 자료 및 연구 자료,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 균형장애 및 낙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노인 낙상 예방 미국 심장협회 AA, 혈압과 어지럼증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 노년층의 흔한 어지럼증인은 메이오 클리닉 현기증 균형장애 NIH PubMed, 노인의 기립성 저혈압 미국 노인병학회, 낙상 예방 지침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한 노화수료 면책 조항이 영상은 다음에서 제공합니다. 리처드 박사 본 콘텐츠는 교육 및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또는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학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는 다양하며 본 영상에서 논의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물, 운동, 식단 또는 건강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항상 의사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영상에서 본 정보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거나 미루거나 대체하지 마십시오. 심한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 흉통, 실신, 언어장애, 신체 한쪽의 쇠약 또는 기타 응급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십시오. 70세 이후 어지럼증, 노인 건강 균형 문제, 낙상 휴방 건강한 노화, 어지럼증, 현기증, 혈압, 노인 웰빙, 70세 이상 건강 가정한 생활, 호흡, 보행 균형, 70세 이동성, 우아한 리처드 닥터 70세 이상이시고 어지럼증, 불안정함 또는 균형 감각 상실을 느끼기 시작하셨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지럼증은 노년층에서 가장 오해받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를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깁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조금 불안정하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노화는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지속적인 어지럼증은 종종 다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70세 이후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미국 노인들이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또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낙상은 현재 이 연령대에서 부상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낙상의 상당수는 어지럼증, 가벼운 균형 상실 또는 순간적으로 주변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과 같이 무해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70세 이후에 흔히 발생하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게 되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 감각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이 다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은 실제로 여러 신체 시스템이 정확히 동시에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눈은 뇌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뇌는 움직임과 위치 변화를 감지합니다. 근육과 관절에 있는 미세한 감각기관은 신체 각 부위의 위치를 끊임없이 보고합니다. 뇌는 이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수집한 다음 근육에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체 각 부분의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시력이 예전만큼 선명하지 않을 수 있고 뇌의 감각이 둔해지며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지고 근력도 점차 감소합니다. 이러한 신체 기관들을 연결하는 신경 경로 또한 예전보다 신호 전달이 약해집니다. 뇌는 여전히 놀라운 기능을 수행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약간 줄어듭니다. 여러 조각이 빠진 퍼즐을 맞추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퍼즐을 완성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안정함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제 증상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지러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감각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띵한 느낌을,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빠지는 느낌을,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걸을 때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자세한 질문을 합니다. 어지럼증의 유형은 종종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방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혈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걸을 때는 불안정하다면 근육 약화나 신경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갑자기 돌릴 때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어지럼증 증상을 어지러움이라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증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수록 의료진은 원인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너무 빨리 일어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거의 즉시 적응합니다. 일어서자마자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반응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몰리면서 몇 초 동안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잠깐 동안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야가 약간 어두워지기도 하고 의자나 벽을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 5명 중 1명꼴로 이 증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은 기립 후 처음 3분 이내에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으며 증상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낙상 사고가 바로 이 순간에 발생하며 특히 침실 문 앞이나 침대 옆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간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천천히 30까지 세면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만약 앞 세는 동안 어지러움, 시야 흐림 또는 비틀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몸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혈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은 생명을 구합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줄여주고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며 신장과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때때로 혈압이 약간 낮아질 수 있는데 특히 서 있을 때, 더운 날씨일 때 또는 탈수 후에 그렇습니다. 약물이 갑자기 해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똑같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량도 변하고 질병의 상태도 변하고 기온도 변하고 활동량도 변합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도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적당하다고 느껴졌던 식사량이 땀으로 수분을 더 많이 잃는 여름에는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복용 중인 약이 갑자기 너무 강해진 건 아닌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체액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70세 이후에 어지럼증이 더 흔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탈수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젊었을 때만큼 갈증을 자주 느끼지 못합니다. 신체의 갈증 감지 메커니즘이 점차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일부 노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탈수 증상을 겪으며 40대였을 때라면 즉시 알아차렸을 수분 부족 상태를 하루 종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벼운 탈수조차도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꿀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날씨가 더우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구토, 설사, 발열이 있거나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탈수 상태가 아니더라도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체액 손실만으로도 일부 노인 허약함, 어지럼증 또는 단순히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유발하는 탈수량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예상하지 못하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귀가 균형 감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귀 깊숙한 곳에는 액체로 채워진 아주 작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임을 감지하여 뇌에 당신이 몸을 돌리거나 구부리거나 서 있거나 걷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때때로 뇌의 미세한 칼슘 결정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거나 높은 선반을 올려다보거나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힐 때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BPPV라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노인병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지럼증 환자의 약 40%가 BPPV를 원인으로 하고 있지만 증상이 짧기 때문에 종종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BPPV는 대개 치료가 가능하며 병원에서 간단한 머리 위치 조정을 통해 몇 분 또는 며칠 내에 어지럼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증상 원인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몸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형 감각기관이 특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 신호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지럼증을 원인 없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데에는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장 흔한 원인 중 일부는 귀나 혈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놀라워하시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균형 감각이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이 장바구니를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도움을 주는 신체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우리가 서 있는 매 순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백 개의 근육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조정을 합니다. 발의 근육은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종아리 근육은 발목을 안정시키며 허벅지 근육은 무릎을 지탱합니다. 엉덩이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복부와 등 근육조차도 끊임없이 균형을 잡기 위해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뜻하는 의학 용어인 근감소증은 60세 이후 매 10년마다 근육량을 몇 %씩 감소시키며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해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 다음 해에는 난간을 더 자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울퉁불퉁한 인도 때문에 불안해져서 그 길을 피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당신은 자신의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 손실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근력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향상될 수 있으며 근력 향상은 균형 감각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몇 주 안에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 팔을 사용하지 않고 튼튼한 의자에서 일어서 보세요. 앞으로 몸이 기울어지거나 손으로 밀어내야 하거나 허벅지 근육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 부드럽게 일어설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근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또 다른 시스템, 바로 신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은 끊임없이 뇌에 정보를 보냅니다. 카펫, 잔디, 콘크리트, 미끄러운 바닥 중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고 매 순간 발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신호들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같은 질환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지만 질병이 없더라도 발의 신경 말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이 다소 둔해집니다. 뇌는 명확한 정보 대신 불완전한 정보를 받습니다. 두꺼운 겨울 부츠를 신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츠 때문에 발밑의 모든 감각이 둔해지겠죠. 걸을 수는 있겠지만 균형감이 떨어질 겁니다. 이는 신경 기능이 저하될 때 발생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땅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감각이 둔해지거나 저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걷는데 자신감을 잃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는 대개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점진적인 문제가 간과되기 쉽고 그 변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성가시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을 잡을 때 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한 발로 서보세요. 쉽지 않죠? 이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눈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눈은 외의 바닥의 위치, 물체와의 거리, 지면의 평탄도, 주변의 움직임 등을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세 조절의 절반 이상이 시각적 단서에 의존한다고 추정합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심지어 더 강한 시력 교정 안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중 초점 렌즈나 누진 렌즈는 일상생활에는 유용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발밑의 원근감을 일시적으로 왜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왜곡만으로도 예전에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었던 계단에서 노인들이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에도 정기적인 시력 검사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력이 좋으면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특정 알레르기약, 일부 불안 완화제, 일부 항우울제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약물이 어지럼증이나 불안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수록 이러한 위험이 커지는데 임상의들은 이를 다약제 복용의 부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년간 안전하게 복용해 온 약물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신체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약물 대사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이 점차 변하고 체성분도 변합니다.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느껴졌던 용량이 지금은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체가 변화함에 따라 치료법도 그에 맞춰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는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전체 약물 목록을 한눈에 파악하고 바쁜 의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약물 상호작용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예전보다 몸이 더 불안정해졌다고 느끼거나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설령 그 약이 새 것이 아니더라도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적절했던 용량이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0세 이후 어지럼증의 가장 간과하기 쉬운 원인 중 하나인 저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혈당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질병으로 인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장기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떨림, 허약함, 발한, 집중력 저하 또는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꾸준한 포도당 공급에 의존합니다. 포도당 공급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여행 중이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점심 식사가 자꾸 미뤄지는 바쁜 날에는 더운 오후에 식사 간격이 길어지는 것이 노인들에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놀랍도록 흔한 또 다른 문제, 바로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예전처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여러 번 깨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어 완전히 깨어나지 않고도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증상을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면증으로 새벽까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뇌가 충분한 회복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주의력이 저하되며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집니다. 연구자들은 장기간 수면 부족이 가벼운 알코올 중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동 조정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수면 부족 후 실시한 균형 및 반응 테스트 결과는 법정 운전 허용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도달했을 때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균형 감각은 다리뿐만 아니라 뇌의 최상의 기능에도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뇌는 질 좋은 휴식에 달려있죠. 자, 이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려움 자체가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다음에 밖에 나갈 때 그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끊임없이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균형 감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된 근육은 이완된 근육보다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몸이 작은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불안정함을 느끼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을 줄이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더욱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질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며 몇 달에 걸쳐 조용히 누군가의 세상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좋아하던 산책로를 포기하고 아끼던 취미를 접어두고 손주집에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등 모두 그 사람이 자신의 발에 대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동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집중으로 걷는 것과 긴장하고 얼어붙은 듯 조심스럽게 걷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의 차이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드물게 한 번의 경고 신호만 보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패턴을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걸을 때 가구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버릇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저녁 산책을 그만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당신보다 먼저 변화를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작은 징후들은 심각한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몇 달 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징후에 일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노인이 장기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다행인 점은 균형 감각 문제를 단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상당수는 파악할 수 있고 많은 경우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고학년 학생들이 결국 던지게 되는 질문, 즉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70세 이후 어지럼증과 불안정의 많은 원인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적인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본래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작고 꾸준한 습관들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의도적인 수분 섭취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손이 닿는 곳에 물컵이나 물병을 두고 매 식사 때와 식사 사이에 조금씩 마시세요. 더운 날씨, 질병이 있을 때 또는 땀을 많이 흘리는 활동 후에는 섭취량을 늘리세요. 만약 의료진이 다른 이유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고 했다면 그 지침을 따르되 폭염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의 요구량이 변하는 시기에는 제한량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 습관은 자세를 바꿀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번 숨을 고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손으로 몸을 밀어 올리고 잠시 멈춘 후 걸으세요. 이렇게 잠시 멈추는 몇 초가 낙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 중 첫 번째 낙상은 혈압이 몇 시간 동안 낮아져 심혈관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는 근력 운동입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2번, 천천히 10회씩 하면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주방 조리대를 잡고 종아리를 들어 올리거나 복도를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걷거나 다리를 옆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은 모두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날에 이러한 운동을 하면 몇 달 안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짧고 잦은 균형 훈련입니다. 양치질을 하면서 카운터를 잡고 한 발로 서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균형 운동입니다. 문틀에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붙여 30초 동안 서 있는 것은 내의와 발목을 동시에 단련시켜줍니다.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하면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정기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검사받는 것입니다. 새 안경을 맞추고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청력을 잘 관리하면 균형 감각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력은 시력만큼 중요한데 뇌가 청각기관과 기능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치료받지 않은 난청이 낙상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력 검사는 시력 검사와 같은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새로운 약을 추가할 때마다 담당 의사와 함께 복용 중인 모든 약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과 건강보조제를 포함한 모든 약 목록을 가져가세요.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거나 혈압을 낮추는 약이 있는지 또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하여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있는지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목표는 필요한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복용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7번째 습관은 뇌를 고려한 수면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이 차서 깨거나 밤새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은 흔하고 치료 가능하며 낙상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8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70세 이후에 식사를 거르는 것은 50세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마다 소량의 단백질을 포함한 규칙적인 식사는 하루 종일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하는 것은 오후에 갑자기 찾아오는 피로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9번째 습관은 집안 환경을 안전의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헐렁한 깔개를 치우고 전선을 정리하고 복도와 욕실에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손잡이를 달고 실내에서는 맨발이나 양말만 신는 대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대부분의 낙상 사고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실, 욕실, 현관 계단, 그리고 밤의 부엌은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이며 이러한 장소들을 몇 가지 작지만 의도적인 변화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습관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진 적이 있다면, 가끔이라도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가족이 걱정을 표현했다면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낙상을 마치 개인적인 실패처럼 묵묵히 감내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둘 만한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70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 흔들림 없는 발걸음과 맑은 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물 한 잔부터 연례 건강검진 시 복용하는 약에 대한 검토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변화는 바로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계단을 오를 때 계단수를 세지 않고 오르며 저녁 산책길에 하늘을 올려다볼 때 주변 풍경이 위협적이기보다는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금의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어지럼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히 참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관심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일찍 관심을 기울이면 몸은 대개 예상보다 더 잘 반응하며 균형 감각뿐 아니라 자신감, 에너지, 그리고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조용한 기쁨까지 되찾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 감각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모든 단계를 지탱해왔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반응하세요. 그리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